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클리어 지음, 이한이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제임스 클리어는 미국 최고의 자기 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온몸으로 체험한 사실들,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생각하는 것만큼 바뀐다. 첫 번째 법칙인 분명해야 달라진다 부분을 발췌독하겠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클레이는 어느 날 내게 몇 년간 긴급 의료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아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 지금 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버지는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농담을 던졌다. 얘야, 너도 오늘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얼굴을 보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그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대동맥경화였고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딸의 직관이 없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무엇을 본 것일까? 그녀는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에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까? 대동맥이 폐색되면 신체는 주요 장기로만 혈액을 내보내 표피 근처 지엽적인 곳들에는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얼굴에도 혈액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그녀는 병원에서 신부전을 일으킨 사람들을 수년간 봐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다. 그날 본 아버지의 얼굴이 정확히 어땠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진품과 모조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위조된 모조품을 골라낼 수 있다. 경험 많은 방사선 전문의들은 뇌스캔 영상을 보고 뇌졸중이 생겨날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미용사는 머리카락의 느낌만으로 고객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다. 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연히 맞닥뜨리는 정보들을 분석한다. 긴급의료원이 심장마비 환자의 얼굴을 본다든지 군사 전문가가 레이더 스크린에 뜬 미사일을 보는 등 뭔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관련 신호들을 포착하고 장차 사용할 정보들을 기록해둔다. 따라서 충분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들을 집어낼 수 있다. 뇌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교훈들을 자동적으로 인코딩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나가고 있는지 늘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습 과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관련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습관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뇌와 신체가 생각하는 과정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심장이 뛰는지, 폐가 호흡 과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는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더욱이 이건 자동 조종 장치다. 우리는 의식적 자아 그 이상이다. 허기를 느꼈다고 생각해보라.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떻게 알까? 카운터 위에 놓인 쿠키를 봐야만 식사 때가 되었음을 깨닫진 않는다. 미각과 허기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피드백 순환을 가지고 있고 언제 다시 식사할 때가 되었는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주변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한다. 욕구는 우리 신체 전반에서 일어나는 호르몬과 화학적 순환작용으로 일어난다. 뭔가가 확실히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돌연 배고픔을 느낀다. 이것이 습관에 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다.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신호를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습관이 유용한 이유다. 그러나 반대로 이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막는다든지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기 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와 같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리곤 한다. 그런 패턴들을 반복할수록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한 가게의 점원이 손님들이 사용하고 난 선불카드를 잘라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줄지어 서 있는 선불카드 이용 고객들의 계산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러다 한 손님의 차례가 되었고 점원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받아들고는 가위로 잘라버렸다. 정말이지 완벽하게 자동적인 행위였다. 네. 손님의 놀란 얼굴을 보고서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내가 알던 한 여성은 전직 유치원 교사로 당시에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종종 과거의 습관이 나타나서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손은 씻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고 했다. 몇 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한 남성은 아이들이 뛰는 것을 보면 이따금 걸어! 라고 소리친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무척이나 흔한 것이 된다. 주방 카운터에 있는 물건이나 소파 옆에 놓인 리모컨, 주머니 속에 든 휴대전화처럼 말이다. 이런 신호들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깊이 인코딩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 변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의식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새로운 습관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현재의 습관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일단 어떤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되게 무의식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습관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지 않은가?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뽑힌다. 도쿄에서 기차를 타본 적이 있으면 철도원들이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 것이다. 이들은 기차를 운행할 때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크게 외치는 행동을 의례적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차가 신호를 받으면은 철도원은 신호가 파란불입니다 라고 외친다. 기차가 각 역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속도계를 가리키고 그 시점에 정확한 속도를 불러준다. 발차 시간이 되면 시간표를 가리키고 그 시각을 소리친다. 플랫폼 밖에서는 다른 철도원들이 유사한 행동을 수행한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철도원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가서 이상무 하고 외친다. 모든 세부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시하고 크게 외친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 방법이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을 봤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신칸센에 올라탔고 막 문이 닫히고 있었다. 신칸센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다. 그녀는 기차 밖 플랫폼에 홀로 남겨졌고 기차는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출발 직전 철도원은 플랫폼 위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그러다 간발의 차로 이 여성을 발견했고 발차하려는 열차를 간신히 멈춰 세웠다. 문이 열렸고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잠시 후 열차는 안전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확인하고 외치는 과정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안전 시스템이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85% 이상 실수를 줄였고 30%까지 사고율을 낮췄다. 뉴욕시의 MTA 지하철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수정해 확인만 하는 점검 방식을 도입했는데 2년 동안 수행한 결과 잘못 들어온 객차율을 57% 낮췄다. 확인하고 외치는 이 시스템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즉 인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척이나 효율적이다. 철도원은 눈, 손, 입, 귀를 다 사용하기에 뭔가 잘못되기 전에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다. 내 아내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 여행을 가려고 문을 나서려고 준비하면서 그녀는 가져가야 할 짐 대부분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열쇠 챙겼고, 지갑 챙겼고, 안경 챙겼고, 남편 챙겼고.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수록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전에 어떤 행동을 수천 번 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관과하기 시작한다. 이 일이 하기에 괜찮은 것인지 묻는 걸 그만두고 늘 하던 대로 그 일을 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 대부분이 이런 자기인식 결핍에서 나타난다.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쁜 습관이 슬금슬금 되살아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하고 외치는 시스템은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습관 점수표를 만들었다. 이 점수표를 사용하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행동을 더욱 잘 인지할 수 있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보자. 먼저 일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한다. 일어난다, 알람을 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욕실로 간다, 체중을 잰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치실질을 한다, 데오도란트를 뿌린다,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둔다, 옷을 입는다, 차 한 잔을 마신다. 목록을 완성하면 각각의 행동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건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좋은 습관이라면 해당 항목 옆에 플러스를 표시하라. 나쁜 습관이라면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이라면 equal 두 줄을 표시하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어떤 표시를 하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살을 빼려고 한다면 매일 아침 땅콩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먹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도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습관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는 꼬리표는 다소 오류가 있다. 애초에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효율적인 습관이 있을 뿐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습관은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데 이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방식이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습관을 목록화하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은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흡연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은 아니다. 아직도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한 표가 되는가?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질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마찰을 일으키는 습관은 되게 나쁜 것이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었다면 먼저 어느 것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목표는 그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보자. 잘못에 대해 스스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또 성공한 일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지도 마라. 매일 아침 초콜릿바를 먹었다면 다만 그것을 인정하라. 마치 그런 행동을 한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말이다.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 깨달아라. SNS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인하고 외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행동에 대해 크게 말해보고 행동 자체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은데 다시 과자로 손이 간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말하라. 나는 막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먹으면 살찌고 건강을 해칠 거야. 나쁜 습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행동에 무게를 더하게 된다.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기만 해도 이 접근법은 꽤나 유용하다. 그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라. 나는 내일 아침 점심을 먹고 나서 우체국에 가야 해.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동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인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행동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전략은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지 집중하게 되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요약을 읽어드릴게요. 충분히 익숙해지면 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신호들을 집어낼 수 있다. 네, 습관이 자동화되면 그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행동 변화 과정은 인식에서 시작한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 확인하고 외치는 것은 행위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적인 단계로 끌어올린다. 즉 인지 수준을 높여준다. 습관 점수표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잘 인식하게 해주는 간단한 연습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여러 번 읽어본다는 것도 이 책을 빌리면 습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